방과 후 교실이 조용해지면 지수는 항상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책가방을 사물함에 넣고 교복 위에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골목길을 걸어 식당으로 향하죠. 18살 소녀에게는 너무 무거운 하루하루였어요. 친구들은 학원에 가거나 집에서 쉬고 있을 시간에 지수만은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설거지통 앞에 서면 언제나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세제 거품 사이로 그릇들을 문지르다 보면 어느새 몇 시간이 흘러가죠. 지수의 손은 이미 또래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거친 수세미질로 굳은 살이 박였고 뜨거운 물 때문에 늘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손톱 밑에는 항상 기름때가 끼어 있었고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생 민호가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면 지수는 더욱 열심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늘도 용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엄마가 떠난 후 아빠마저 술에 빠져 집을 나가버린 뒤로 지수와 민호는 오직 서로에게만 의지할 수 있었죠. 14살 동생을 혼자 키우기에는 지수도 아직 어렸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의 학용품비, 급식비, 학원비까지 모두 지수의 어깨에 달려 있었어요. 식당 사장님은 지수를 불쌍히 여겨 일자리를 주셨지만 그래도 엄연히 고용주였어요. 실수하면 잔소리가 이어졌고 손님이 많은 날에는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죠. 이 일마저 잃으면 정말 갈 곳이 없었거든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설거지통 앞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수의 모습을 누군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지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식당 구석자리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단골 손님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점퍼를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할아버지였죠. 강무연은 언제나 조용히 혼자 식사를 하며 다른 손님들과 섞이지 않았어요. 그의 옷차림새나 말투로는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 같아 보였습니다. 누구도 그의 정체를 짐작할 수 없었죠. 사장은 처음에 이 할아버지를 그냥 평범한 동네 어르신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죠. 이 식당에 투자를 해준 그룹의 명예회장이 바로 이 할아버지였거든요. 매일 저녁 와서 밥 드시는 회장님이야. 이 식당에 투자한 분이지. 사장은 주방장에게만 이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강무현은 왜 이곳에 매일 나타날까요? 그에게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이 있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 나오는 유명한 식당들도 얼마든지 갈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이 소박한 식당을 선택했어요. 정확히는 이곳에서 일하는 한 소녀를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지수라는 소녀의 모습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거든요. 지수가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며 강무현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온갖 굳은 일을 하며 살아왔던 그 시절 말이에요. 남들이 비웃고 무시할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 지수에게서 보였거든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저 아이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강무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중년 남성 3명이 식당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이미 취기가 올라있던 그들은 처음부터 12조였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불안정했고 눈빛도 흐려져 있었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한 시선을 보냈지만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여기 음식 맛있다며? 겉보기엔 별로인데.
그들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죠. 종업원이 정중하게 메뉴를 설명했지만 취객들은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음식 가격이 비싸다느니, 테이블이 더럽다느니 하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다른 손님들이 눈치를 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더욱 심해졌어요. 이게 뭐야? 접시가 완전히 안 말랐잖아. 사실 접시는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그들에게는 뭐든 불만스러워 보였죠. 이게 사람이 먹는 데냐? 주방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식당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종업원이 연신 사과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취객들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고 급기야 주방 쪽으로 고개를 내밀며 소리쳤어요. 거기 설거지하는 애 제대로 못 닦으면서 뭘 하고 있어. 다른 손님들도 이제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은 아예 자리를 피했어요. 지수는 설거지통 앞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에 놀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덜덜 떨렸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저 더욱 조용히, 더욱 열심히 설거지를 계속했죠. 하지만 가슴속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욕설과 조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는 애들이 이런 데서 일하니까 이 모양이지. 술에 취한 남성의 목소리는 갈수록 거칠어졌어요. 지수는 고개를 더욱 깊숙이 숙이고 끝까지 말없이 접시를 닦았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뜨거운 물과 섞여 흘러내렸지만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부모도 없나 봐.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지. 더욱 잔혹한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지수의 가슴은 찢어질 것만 같았어요. 정말 아픈 부분을 정확히 찔러온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도 없었고 반박할 힘도 없었어요. 집에서도 맞고 여기서도 이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죠? 지수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아빠의 주먹과 술 냄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모욕까지. 18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상처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고 매 순간이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지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민호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거든요. 동생만큼은 자신처럼 힘들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지낼 수 있도록 부족한 것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참았고 내일도 참을 예정이었죠. 취객들의 고함 소리가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자 사장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다른 분들께 피해가 되니 조용히 해주세요. 하지만 술에 취한 그들은 더욱 거세게 항의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제대로 된 서비스도 못하면서. 결국 사장은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나가주세요. 실랑이 끝에 취객들은 쫓겨나듯 식당을 떠났죠. 소란이 끝나고 식당에 평온이 돌아왔을 때 구석 자리에 할아버지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강무연은 언제나 그랬듯 말없이 계산대로 향했어요. 방금 전 벌어진 일을 모두 지켜본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수가 당한 모욕을 보면서 과거의 자신이 겹쳐 보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지수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사장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밥값을 치른 후 잠시 주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까 전일로 상처받았을 텐데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었죠. 어깨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손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무현의 눈에는 감탄이 어려 있었어요. 저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강무현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종이에 금박으로 인쇄된 명함이었어요. 그리고 뒷면에 짧은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펜으로 또박또박 적힌 글씨는 이랬어요. 끝까지 참고 견딘 사람만이 진짜 리더가 됩니다. 내일 오전 9시 이 번호로 전화 주세요. 글씨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함을 설거지통 근처에 살짝 놓고 강무현은 조용히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지수라는 소녀에게서 특별한 가능성을 보았거든요.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는데 지수에게서는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력이 보였어요. 한참 후 지수가 설거지를 마치고 주변을 정리하다가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명함이었어요. 평소에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품질이었죠. 앞면에는 강무현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룹 명예회장이라고 적혀 있었고 뒷면에는 정성스러운 손글씨 메모가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뒷문을 나서는 지수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오늘 겪은 일들이 마음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주머니 속 명함 때문에 묘한 기대감도 들었어요. 명함을 주머니에서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명함의 금박 글씨가 반짝였어요. 강무현, 그룹 명예회장. 지수는 작은 소리로 읽어보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한 번쯤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어요. 경제 뉴스에 종종 나오는 그 유명한 그룹의 이름이었죠. 하지만 왜 이런 분의 명함이 자신에게 온 걸까요? 뒷면의 메모를 다시 읽어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골목길 한가운데서 지수는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오늘 하루 겪은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취객들의 욕설,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이 작은 명함 한 장이 주는 희망까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았어요. 슬픔과 분노,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 같은 애한테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을까? 지수는 명함을 꼭 쥔 채 조용히 흐느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희망이라는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혹시 정말로 자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수는 계속 명함을 바라보았어요. 과연 내일 전화를 걸어도 될까? 혹시 장난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뒷면의 글씨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누군가가 자신에게 기회를 주려 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민호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누나, 오늘 늦었네? 동생의 밝은 미소를 보니 더욱 용기가 났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수는 손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명함을 베개 밑에 놓고 수없이 꺼내보며 고민했거든요. 시계를 보니 오전 8시 59분이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시간 딱 1분 전이었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도 떨렸어요. 신호음이 울리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신호음이 끝나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중하고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목소리였지만 매우 예의 바르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지수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저 어제 명함을 받은 지수라고 합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런 전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상대방은 마치 지수의 전화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그 말에 지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저, 그냥 설거지 알바생인데요. 지수는 자신을 낮추며 말했어요. 이런 큰 회사 사람과 통화하는 것 자체가 어색했거든요. 자신 같은 사람이 이런 전화를 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설거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어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강무연의 비서였습니다. 그는 지수에게 오늘 오후 회사로 나와달라고 말했어요. 정확한 주소와 찾아오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본사 로비로 오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수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정말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저를 만나주신다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며칠 후 지수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대기업 사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입어보는 정장이었어요. 민호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할부로 산 정장이었죠. 높이 솟은 건물을 올려다보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런 곳에 자신이 와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모두 격이 달라 보였습니다. 로비에서 안내를 받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높은 층으로 올라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확인해 보니 긴장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정중한 직원의 안내를 받아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수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매일 식당에서 보던 그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거든요. 허름한 점퍼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지만 분명히 그분이었어요. 친근한 얼굴, 따뜻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수 씨. 강무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수를 맞아주었습니다. 놀라셨죠? 사실 저는 매일 지수 씨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수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무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누가 누구를 닦아줄 차례인지 지켜봅시다. 강무연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서가 지수에게 건네준 것은 새로 만든 신입사원 배지였어요. 지수는 배지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거지통 앞에서 흘렸던 눈물과는 다른 희망찬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당당한 자신만의 자리를 찾게 된 거죠. 민호에게 자랑스러운 누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